저는 오늘 교육을 진행할 아이맵 사업성공지원팀 코치 유혜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약, 그중에서도 숙박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고객님들께 적합한 교육을 준비해왔습니다. 이렇게 5가지 목차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예약이라고 하는 숙박 사이트를 운영한다면 운영하기 전에 앞서 설정하시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에 대해서 우선 정리를 한 후에 각각의 단계에 이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려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웨비나 채팅창에 남겨주신 질문에 실시간 답변을 드리는 Q&A 시간을 가지고 교육 종료할 예정입니다. 네, 가장 먼저 여러분이 아이맵에서 숙박 사이트를 시작하려면 이러한 순서로 설정을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아이맵을 처음 사용하신다면 이 관리자 페이지라고 하는 게 조금 낯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관리자 페이지가 무엇이고 어떻게 접속을 할 수 있는지 먼저 시작을 해서 이 관리자 페이지에서 예약, 숙박 기능을 활성화하고 숙박에 필요한 설정들을 이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약 기능 자체를 활성화하는 것은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다만 이제 활성화 후에 여러 가지 설정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약을 할 때 앞으로 몇 일간 예약을 가능하게 할 것인지, 뭐 비회원은 예약을 하게 할 것인지, 혹은 불가하게 할 것인지, 이러한 세부 설정들을 사이트에 알맞게 진행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고객들이 예약을 진행했을 때 다양한 결제 수단을 설정을 해주셔야, 즉, 결제가 가능해야만 예약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결제 수단 설정도 필수로 진행을 해주셔야 해요. 대표적으로 이제 무통장 입금과 같은 조금은 고전적인 방법부터 요즘 많이 사용하는 뭐 네이버 페이나 카카오페이 간편 결제 같은 것들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분이 판매할 상품을 등록을 해주셔야 해요. 숙박이라고 하더라도 펜션이나 뭐 호텔, 굉장히 다양한 유형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각 유형별로 내가 제공하는 숙박 상품에 따라서 예약 상품을 등록을 해주셔야 고객들이 진열된 상품을 보고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품 등록에 이어서 이 진열하기까지 한번 같이 살펴볼 예정이고요. 실제로 진열까지 했다면 고객이 결제를 하기 전에 이제 관리자이신 여러분이 먼저 내가 설정한 게 알맞게 나오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방법까지 오늘 한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예약 활성화 및 설정하기 방법이에요. 우선 예약 기능을 여러분이 설정하기 위해선 관리자 페이지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주셔야 합니다. 관리자 페이지란 여러분의 사이트를 관리하고 설정하는데 필요한 기능들이 있는 곳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실제 예약 주문이 들어왔을 때 주문을 처리한다든지 이러한 기능도 모두 관리자 페이지에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사이트를 처음 만드시면 디자인을 먼저 진행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사이트를 디자인하는 것 외에 모든 설정은 이 관리자 페이지에서 이루어집니다. 네, 관리자 페이지를 접속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아이맵 홈페이지에 오신 다음 로그인을 해두셔야 하고요. 로그인 하시면 우측 상단에 내 사이트라고 하는 버튼을 보실 수가 있어요. 해당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러분 계정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이트를 이렇게 목록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 중에서 내가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고자 하는 사이트 우측에 있는 이 검은색 관리 버튼을 클릭해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 좌측의 메뉴바에 이미 예약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이 메뉴가 있는 고객님들은 내 사이트는 예약 기능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 봤는데 예약이라고 하는 메뉴가 없다면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활성화하시는 방법은 여기 이 메뉴창 가운데에 있는 점점점 신호등 모양이 있으실 거예요. 해당 부분을 클릭하셔서 이 밑에 있는 예약 기능을 토글을 클릭하시면 활성화가 되고 예약이라고 하는 메뉴가 동시에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약을 활성화해 주셨다면 가장 먼저 기본적인 환경을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아까와 같이 이런 예약 메뉴가 보이신다면 이 예약 메뉴 하단에 환경 설정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셔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입금 계좌 및 피지라고 해서 뭔가 결제 수단을 설정하는 곳이 있는데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부분은 지금 보시는 페이지가 아니라 이 전자결제 설정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나타나는 전자결제 피지 페이지에서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도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예약 방식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아이맵의 예약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1박이냐 1일입니다. 일단 1박 단위는 만약 오늘부터 내일까지 예약을 한다라고 선택을 했을 때 1박으로 결제가 되는 부분이 1박 단위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1박이 아니라 1일 단위로 선택했다면 오늘부터 내일까지 예약을 했을 때는 2일을 예약하는 것이라서 두 번의, 즉 이틀치의 요금이 결제됩니다. 그래서 보통 뭐 펜션이나 호텔이나 숙박업을 하고 있다면 1박 요금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1일 단위는 뭔가 렌터카나 여행업체에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에 잘 설정을 해주셔야 하고요. 여러분이 혹여나 운영 중에 변경하시게 되면은 기존에 접수됐던 예약 기간이나 금액이 올바르게 보이지 않으실 수가 있어서 운영 중에 변경하시는 건 조금 조심해 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옆에 캘린더 이미지를 보시면 제가 만약 오늘 12일과 13일을 선택해서 1박으로 예약을 했다면 12일에 체크인을 하고 13일에 체크아웃을 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이틀이지만 박으로 땄을 때는 1박이기 때문에 1박 요금, 즉 한 번의 요금만 결제가 되시는 형태예요. 그리고 이어서 예약 가능 일자를 선택해 주실 수가 있어요. 예약은 기본적으로 미래 일자를 선택해서 예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을 기준으로 앞으로 몇 일까지 예약을 가능하게 할 것인지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저처럼 60일 정도로 되어 있다면 한 두 달 정도를 미리 예약할 수 있는 형태예요. 이 부분은 한번 설정을 해주시면 설정해준 부분에 따라서 예약이 자동으로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뭔가 예약을 열거나 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밑에 조그맣게 당일 예약 불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저처럼 체크를 하시면 당일에는 예약이 불가해지는 것이고요. 체크를 해지하시면 당일에 예약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밑으로 내려보시면 기타 예약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가장 먼저 사용하시는 부분이 비회원 예약 불가 설정입니다. 보통의 사이트들은 사실 비회원도 예약이 가능하도록 진행이 되어 있는데요. 혹여나 나는 비회원은 절대 예약하지 못하게 하고 싶다. 꼭 로그인 후에 우리 회원가입한 고객들만 예약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시면 자동 취소 설정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결제 수단 중에 무통장 입금이나 가상계좌와 같은 수단은 구매자가 결제를 하고 바로 입금을 하는 게 아니라 몇 시간 후에 혹은 몇 일이 지나서 추후에 입금이 가능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 입금 대기 시간을 무제한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구매는 했지만 결제 의사가 없어서 실제 입금까지 하지 않은 고객들의 취소권이 자동으로 취소가 되지 않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나는 고객이 무통장 입금과 같은 수단으로 결제했을 때 이 대기 시간을 정해놓고 자동으로 취소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자동 취소 설정에서 초과시 자동 취소라고 하는 항목을 체크, 활성화해 주셔야 하고요. 밑에 있는 항목에서 입금 대기 시간을 설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본 입금 대기 시간은 말 그대로 기본, 기준이 되는 대기 시간이고요. 만약 고객이 오늘 숙박해야 할 것을 조금 타이트하게 바로 전날이나 혹은 당일에 입금을 했다면 이 대기 시간을 조금 더 짧게 설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부분은 전날이나 당일은 조금 더 짧게 가져가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이 환불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일단 이 환불 기준을 여러분이 설정하기에 앞서서 해당 내용을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환불 규정의 경우에는 특별히 법에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면 법적으로 꼭 50%를 줘야 된다, 30%를 줘야 된다, 이러한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매자가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우리 판매자분들은 일정 범위 내에서 구매자에게 위약금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즉 100% 환불이 아니라 뭐 20% 환불, 뭐 50% 환불 이런 식으로 차등 환불이 가능한 거죠.
근데 처음 이런 예약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이 하시는 고민이, 그럼 내 사이트는 도대체 이 환불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되지? 뭔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지 조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단 구체적인 환불 기준은 업체마다 다르게, 즉 우리 관리자분들이 정말 유연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여러분이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가 소비자 분쟁 해결입니다. 해당 링크로 들어가시면 네,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찾아보실 수 있고요. 이 검색창에 숙박이라고 검색했을 때 숙박업의 내용을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진행해야 된다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해당 내용을 참고하셔서 나만의 환불 기준을 정해볼 수 있다 정도로 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어서 전자상거래법 및 소비자보호법의 내용도 여러분이 참고를 해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오프라인이 아니라 어쨌건 온라인에서, 즉 전자상거래법 내에서 이 숙박이 결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법에 따라서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이 이때 또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가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행한 온라인 플랫폼 숙박계약주의보라는 내용인데요. 물론 해당 내용은 조금 더 판매자보다는 이제 구매자의 기준으로 나와 있기는 해요. 하지만 정말 자세하게 어떠한 이슈를 우리 판매자분들이 체크하면 좋을지, 그리고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네, 내용을 보실 수가 있어서 해당 링크도 한 번쯤은 확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환불 기준을 정하셨다면 이 환불 기준을 관리자 페이지에 오셔서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이 위에 항목을 클릭하시면 보통, 엄격, 매우 엄격부터 사용자가 정말 자유롭게 환불을 기준할 수 있는 곳까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보통으로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볼게요. 네, 보통의 경우 가로치고 5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방문 당일부터 방문 5일 전까지는 환급 금액을 나는 아예 주지 않겠다. 즉 이때 취소하면 0% 환불이다. 와 같이 해당 시간을 하나의 항목으로 환급 기준을 정하실 수 있고요. 방문 6일 전까지, 즉 조금 넉넉하게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뭐 100% 환불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퍼센트를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으로 많이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그만큼 많이 사용하시는 기준이 사용자 정의 환불 기준이에요. 네, 보시면 방문 당일부터 1일, 8일, 9일 쭉 이어져서 꽤 긴 시간 동안을 하루하루 환급 금액을 설정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들이 나는 조금 더 이 환불 기준을 세세하게 내가 설정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사용자 정의 환불 기준으로 체크를 하시고 진행해 보실 수 있고요. 그 아래에 예약 시 안내 사항이라고 해서 고객들이 예약할 때, 즉 결제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상단에 안내 사항을 노출하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자, 제가 아까 환불 기준과 여기 있는 예약 시 안내사항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이렇게 환불 기준을 설정하셨다면 실제 고객이 내 사이트에서 예약 상품을 선택하고 결제를 하러 가게 됐을 때 이렇게 취소 환불 규정에 대한 동의라고 해서 네, 동일하게 이렇게 자동으로 안내가 되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고객이 동의할 수 있도록 체크 항목이 하나 있어요. 즉 고객은 결제할 때 환불 규정에 대해 동의를 해야만 결제를 할 수 있게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이 환불 규정에 대해서 별도로 다른 곳에 굳이 안내하지 않으시더라도 결제하기 페이지에 자동으로 보이게 되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와 같이 이 예약 시 안내 사항을 작성한다면 결제 페이지에서 요 예약자 정보 상단에 노출되게 됩니다. 예약자 정보는 필수로 입력을 해야 되는 칸이고요. 해당 칸 바로 위에 있다 보니까 고객들이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어서 이 결제 수단 설정하는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와 같이 상단에서 전자결제 설정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공통결제 설정 항목으로 네, 이동이 되실 겁니다. 지금 제 사이트를 보시면 공통 설정이라고 해서 신용카드부터 무통장 입금, 굉장히 다양한 결제 수단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무통장 입금만 체크가 가능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결제 수단은 비활성화, 즉 사용할 수 없게
회색으로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무통장 입금은 저희 아이맵에서는 여러분이 별도의 연동 과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즉,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이 무통장 입금 하나뿐입니다. 저처럼 체크를 하시면 팝업 창이 하나 노출이 되실 건데요. 이 부분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무통장 입금이라는 수단으로 결제를 받고 뭔가 환불을 할 때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이 밑에 빨간색 내용은 특히나 보셔야 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무통장 입금 하나만 단독으로 제공할 경우에 사이트 내에 거래액이 50만 원 이상이 되었을 때 결제가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제한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른 결제 수단을 연동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무통장 입금만 활성화해서 사용하셔도 무방하지만 해당 수단뿐만이 아니라 신용카드나 혹은 뭔가 네이버 페이나 카카오페이 간편 결제 같은 다른 수단들을 신청을 하셔서 같이 사용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이 이 피지라든지 이런 네이버 페이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해 왔어요. 아까 보신 페이지에서 신용카드나 가상계좌와 같은 이러한 결제 수단은 피지라고 하는 서비스를 연동해 주셔야만 사용이 가능해요. 이 피지란 온라인에서 구매자가 간편하게 상품을 결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피지라고 부릅니다. 저희 아이맵 가이드 국내 전자결제 신청 및 설정하기 해당 가이드를 따라서 천천히 진행해 보실 수가 있고요. 밑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KCP, 이니시스, 나이스페이, 이지페이, 토스페이먼트 5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4가지 피지사는 모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하시면 내가 원하는 피지사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아이맵에서는 이 피지 가입비를 면제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 프로모션은 매달 피지사가 달라지는데요. 5월은 이지페이를 대상으로 22만 원 상당의 가입비 면제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여나 나는 가입비 면제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프로 요금제 12개월 이상 혹은 글로벌 6개월 이상 결제를 해주시면 이지페이 신청 시 자동으로 적용이 되니까요. 해당 내용도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국내 전자결제 피지를 신청하기 전에 꼭 여러분이 해주셔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숙박, 예약업은 실무 상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구매자가 직접 경험하는 비실무 상품이죠. 피지사의 정책에 따라서 연동이 되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즉, 여러분이 가입을 신청하더라도 비실무 상품은 가입할 수가 없어요 라고 거절을 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숙박업을 운영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피지를 신청하시기 전에 각 피지사에 먼저 연락을 하셔서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피지사에 입점이 가능한지 한 번쯤 먼저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피지를 연동하시고 나면은 아까와 같은 관리자 페이지에서 신용카드, 가상계좌와 같은 수단의 비활성화가 해지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체크하셔서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게 네이버 페이나 카카오페이 간편 결제예요. 이 간편 결제는 제가 옆에 캡처해온 이미지와 같이 고객이 결제 페이지에 왔을 때 이렇게 결제 수단으로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가 노출되는 부분입니다. 비실무 상품이라고 하시더라도 이런 간편 결제는 추가적으로 연동이 가능하시니까요. 혹여나 관심이 있으신 고객님들은 해당 결제 수단까지도 같이 연동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결제형 서비스 연동하실 때에도 저희 아이맵 가이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문제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연동이 완료되시고 난 다음에는 꼭 해당 페이지, 전자결제 피지 페이지에 오셔서 보이시는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간편 결제를 체크를 하고 저장을 해주셔야 활성화되는 점 꼭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통장 입금 체크만 하시고 이렇게 저장을 하고 넘기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처럼 은행명이 입력되지 않았다라는 창이 노출되실 거예요. 이 부분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시면 무통장 입금 계좌 정보가 입력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통장입금 체크하신 다음에는 이 밑에 부분까지 같이 입력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즉 관리자가 판매자가 실제 입금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은행 계좌번호, 실제 계좌번호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뭐 예금주도 실제 예금주로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해주시면 무통장 입금이 정상적으로 저장, 활성화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한 계좌 정보는 실제 고객이 결제하기 페이지 들어갔을 때 해당 계좌로 입금해 주세요라고 하고 자동으로 노출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임의로 입력을 했지만 우리 판매자분들은 실제로 입금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계좌번호나 이런 입금 주명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까지 했다면 기본적인 설정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어서 여러분이 실제 판매할 상품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네, 우선 상품 등록을 위해서는 아까와 같은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신 후에 예약 메뉴를 클릭하시고 바로 밑에 있는 객실 사이트라고 하는 메뉴로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렇게 몇 개를 조금 추가를 해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추가된 예약 상품을 클릭해서 수정하셔도 되지만 상단에 있는 이 상품 추가, 파란색 버튼을 클릭하셔서 새로운 상품을 추가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이 이미지 부분에는 이미지 추가 버튼을 클릭하셔서 나의 숙박,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객실 사진을 넣어주시면 돼요. 저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지를 여러 장 멀티 첨부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객실을 최대한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여러 장의 이미지를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저는 한번 3장 정도 넣어볼게요. 그리고 상품명에는 실제 여러분 펜션에 판매하고 있는 네, 룸 이름이나 룸 타입을 넣어주시면 돼요. 상품명 옆에 총 몇 명인지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간단하게 키워드 형태로 같이 입력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밑으로 내리시면 상세 설명이라고 해서 해당 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입력할 수 있는 곳이 나옵니다. 이 상세 설명에는 이미지 첨부를 통해서 더 다양한 이미지도 첨부하실 수 있지만 해당 부분에는 보통 뭐 요금이나 입퇴실 안내 같은 정말 고객들이 알아야 될 설명을 조금 간단하게 넣어주시는 편이에요. 저도 한번 이렇게 미리 작성을 해왔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넣어주실 수가 있어요. 요금이나 입퇴실, 이용 안내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고, 그리고 혹여나 고객이 문의를 할 때 조금 더 빠르게 문의하실 수 있도록 운영 시간이나 전화번호 같은 것들도 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입력하시면 상세 설명은 완료가 되었고요. 밑으로 내려보시면 일자별 객실 재고 수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도 정말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재고 수량이라고 하는 즉 코랄베이 룸이 몇 개 있는지 즉 동일한 시간, 동일한 날짜에 해당 룸을 몇 개까지 예약할 수 있는지 해당 재고 수량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제가 운영하는 펜션에서 코랄베이 룸이 2개가 있다면 이 부분은 2개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서 최소 예약일이나 최대 예약일을 입력하실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기준 인원을 넘게 되었을 때 한 명당 얼마의 요금을 더 받을 것인지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내 사이트는 고객이 1박이 아니라 2박, 4박, 3박, 4박 등 연박을 했을 때 할인을 해주고 싶다면 이곳에서 할인도 진행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밑에 가격까지 함께 설정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조금 부연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격은 요일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 아이맵에서는 주중 평일이라고 하는 가격이 하나 있고요. 다음 날이 휴일인 금요일, 공휴일 전날이 하나로 묶이고 예약 당일과 다음 날이 모두 휴일인 경우 주말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총 3개로 나눠서 가격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위에 보시면 주중 평일, 금요일, 공휴일 전날, 주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5월 달력을 간단하게 체크를 해왔는데요. 어떤 고객이 금요일에 만약 금토 이렇게 예약을 하게 된다면 이 금요일 날짜는 금요일, 공휴일 전날이라고 하는 항목, 즉 해당 항목의 가격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토요일 날 예약을 한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은 둘 다 주말이기 때문에 주말 요금을 따라가게 됩니다. 네,
보통 이 주말 요금이 가장 비싼 편이죠. 그리고 예약하는 당일과 다음날 모두 평일인 경우에는 가장 저렴하게 주중 평일이라고 하는 항목에 가격을 설정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주중 평일이 5만 원이다라고 하면 뭐 금요일 공휴일 전날은 8만 원이 될 수 있겠고 둘 다 주말인 경우에는 10만 원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둬서 가격을 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체크해 주셔야 하는 게 이 옆에 있는 기간입니다. 숙박업 같은 경우는 비수기나 성수기가 굉장히 뚜렷한 편이죠. 그래서 저희 아이맵에서는 여러분들이 비수기, 성수기 각각의 기간에 맞춰서 가격을 다르게 설정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만약 제가 운영하는 이 펜션이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뭐 강릉에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겨울에는 비수기가 되겠고 여름에는 성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름에는 내가 평일이라고 하더라도 더 비싸게 금액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저는 한번 대략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알맞게 저장까지는 되신 건데요. 여러분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한 가지 설정을 더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아까 비수기, 성수기를 가격을 설정했죠. 그럼 도대체 겨울이 비수기고 여름이 성수기인 이 기간은 어디서 설정을 하느냐면 아까 보신 예약 메뉴 밑에 성수기, 휴일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곳으로 가셔서 실제 비수기와 성수기를 추가를 해주셔야 해요. 지금과 같이 메뉴로 오시면 기간 설정 추가라고 하는 파란색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해당 버튼을 클릭하셔서 첫 번째로 어떤 기간을 설정한 건지 체크를 해주시고 기간 이름을 간단하게 우리 관리자분들이 파악하기 쉽게 설정해 주신 다음에 이 여름 성수기를 몇 일부터 몇 일까지 설정할 건지 날짜로 체크가 가능합니다. 이제 저는 여름 성수기니까 여름이 시작되는 뭐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성수기로 진행할 수가 있고 해당 날짜를 매년 반복한다라고 하면 밑에 있는 매년 반복까지 체크해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수기 설정이 완료가 된 것이고요. 만약 내가 별도로 뭐 준성수기나 특정 할인 기간, 이벤트 기간이 있어서 더 할인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할인 기간들까지 선택이 가능하고 만약 여러분들이 특별한 일정은 없지만 우리 펜션이 쉬어가는 날이 있다라고 하면 이 끝에 있는 휴무일까지 함께 지정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 비수기 항목은 없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요. 체크되지 않은 날짜, 즉 위에 있는 기간에 해당되지 않으면 모두 비수기로 기본적으로 저장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까지 설정을 하시고 아까 만든 객실 사이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고객이 해당 객실이 마음에 들어서 예약 상세 페이지를 눌렀다면 옆에서 이렇게 달력 형태로 날짜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요. 밑에 상세 정보에서 아까 내가 입력한 상세 설명이 나오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셨다면 정말 마지막으로 옵션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런 옵션이 있을 수 있겠죠. 뭐 펜션에서 바베큐 구이를 할 때 바베큐 세트나 참숯을 대여해 주는데 이런 부분을 옵션으로 추가해서 고객이 예약할 때 필요하다면 해당 옵션을 선택하고 미리 이제 금액이 추가된 내용으로 결제를 하는 부분이에요. 이 상세 페이지에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이 없는데요. 왜 그러냐면 아직 추가된 옵션이 아예 없어서 그래요. 지금 이 페이지에서 이 파란색 예약 옵션 상품 관리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내가 사용할 옵션을 먼저 추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우선 저는 여기 있는 페이지와 동일하게 한번 참숯이랑 바베큐 세트를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옵션 추가 버튼을 클릭한 다음 참숯 이렇게 옵션명을 설정할 수 있고 뭐 상세 설명에는 읽기로 이렇게 간단하게 내용하실 수 있고요. 혹여나 필수로 선택해야 되는 옵션이라고 하면 밑에 필수까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옵션 가격을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참숯이라고 하는 옵션이 하나 추가됐고요. 다시 한번 옵션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이번에는 이 바베큐 세트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그리고 해당 가격도 2만 원으로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로 저장을 하면 지금 제 사이트에는 바베큐 세트와 참숯이라고 하는 옵션이 두 개가 생겨난 상태예요.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요 숙박 편집 페이지로 들어가셔서 밑에 옵션을 보시면 아까 추가한 옵션이 이렇게 보이실 거고요. 이 중에서 이 코랄베이라고 하는 룸 타입에 제공한 옵션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제가 코랄베이에는 나는 해당 룸은 바베큐가 불가능해 라고 하면 굳이 체크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인 거죠. 저는 우선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옵션이 생겨나면 고객이 예약 페이지에 와서 예약을 하게 됐을 때 밑에 이런 식으로 옵션까지 선택할 수 있게끔 네, 추가가 됩니다. 옵션을 추가하면 해당 금액이 당연히 자동으로 네, 이렇게 부과가 되는 편이에요.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추가한 예약 상품을 진열하는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 사실 미리 이렇게 예약 페이지를 만들어 와서요. 이 리저베이션이라고 하는 메뉴를 들어가면 이렇게 캘린더 형태의 예약 위젯이 보이고 여기서 내가 예약하고자 하는 옵션을 체크를 하면 아까와 같이 예약을 할 수 있는 날짜를 선택하고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이 되는 형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맵에서 예약 기능을 쓰신다면 지금 보시는 이 캘린더 형태의 예약 위젯은 필수로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약 위젯을 추가하실 때에는 내 사이트를 클릭한 다음 이 사이트 목록에서 더보기 버튼 클릭,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셔서 이동을 해주셔야 하고요. 이곳에서 좌측에 있는 메뉴 관리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예약을 추가하고자 하는 페이지로 이동하셔서 추가하실 수 있는데 저는 메뉴 추가하는 것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메뉴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의 페이지가 됩니다. 이 상단 메뉴 옆에 있는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메뉴를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 제가 이 예약하기라고 하는 메뉴를 하나 추가했다면 상단에 자동으로 해당 메뉴가 보여지게 되실 거고요. 가운데 있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여기 마지막에 있는 예약이라고 하는 위젯을 넣어주시면 아까와 같은 캘린더가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이 해당 페이지에 어떠한 예약 설명을 작성하고 싶다면 추가적으로 작성도 가능한데요. 해당 위젯은 통으로 된 하나의 위젯이라서 다시 한번 이 위젯 추가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셔서 텍스트라고 하는 위젯을 추가하신 다음에 더블 클릭하셔서 글자를 추가로 입력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래 달력에서 예약 상품을 클릭하면 상세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이러한 여러분이 작성하고 싶은 텍스트를 자유롭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텍스트를 입력하시고 나서는 이 상단에 있는 정렬이나 뭐 글꼴 끄기 같은 버튼을 통해서 원하시는 크기와 색상으로 진행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요거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예약 위젯 사용하는 법은 굉장히 쉬워서 크게 무리 없이 추가해 보실 수가 있는데 PC에선 이렇게 한 달 형태의 캘린더로 보이지만 모바일로 내 사이트를 접속한다면 네, 캘린더 형태가 아니라 지금처럼 보이시는 한 주 단위로 변경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바일은 가로 해상도가 작다 보니까 캘린더를 모두 노출하게 됐을 때 오히려 클릭이 어렵고 날짜가 잘 눈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저희 아이맵에서는 이 예약 위젯이 모바일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 단위로 보이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모바일의 특징은 터치, 슬라이드가 가능하죠. 그래서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날짜를 밀어서 네, 미래 날짜로 넘어가고 날짜를 클릭한 다음에 이런 내가 원하는 숙박 타입을 클릭해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는 형태입니다. 이 내용까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여나 여러분들이 나는 별도의 이렇게 내 숙박 사이트, 내 룸을 소개하는 페이지를 만들고 싶다면 페이지를 또 만드셔서 디자인해 주셔도 무방해요. 제가 미리 만들어 온 예약 사이트에서 한번 보여드리자면 네, 여기서 룸스라고 하는 메뉴를 가면 이렇게 스탠다드, 디럭스, 프리미엄 디럭스라고 해서 내가 판매하고 있는 룸 타입별로 더 자세한 설명이나 가격이 소개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혹여 여러분들이 나 또한 이렇게 각각의 룸을 소개하는 별도의 페이지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제가 이전에 진행했었던 예약 사이트 디자인하기라는 교육 내용을 참고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저와 같이 상품도 잘 추가를 했고, 사이트에 예약 위젯까지 잘 설정을 해두었다면, 이렇게 예약 위젯이 있는 페이지로 오셔서 실제로 고객이 예약하듯이 직접 상품을 클릭하고 원하는 날짜를 선택한 다음에 예약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결제 페이지를 이동하는 것까지 직접 진행해 보실 수가 있고, 내가 작성한 예약 시 안내사항이 잘 보이는지, 혹여나 추가 정보를 받으신다면 정보칸 잘 보이는지, 환불 규정도 잘 노출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저 같은 경우에는 무통장 입금만 활성화했기 때문에 무통장 입금으로만 지금 구매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입금자 명도, 실제 이름을 입력하고 전체 동의를 클릭한 다음 여기도 동의하게 하시고 결제하기 버튼을 진행해 주시면 실제 내 사이트에서 예약이 결제 완료되는 것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참고로 예약자 정보는 빠짐없이 입력을 해야만 결제가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일반 고객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예약을 완료하면 해당 페이지가 보이고 관리자 페이지에서는 고객이 예약을 신청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아까와 같이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간 다음 예약 신청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해당 메뉴로 오시면 이렇게 고객이 예약을 신청한 내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은 자동으로 입금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관리자분들께서 실제 내 계좌에 입금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 지금과 같은 예약 신청 페이지에 오셔서 해당 예약을 클릭하시고 예약 완료 처리, 즉 입금 대기 상태의 예약을 입금 확인 처리하는 과정까지 이렇게 수동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혹여나 해당 고객이 취소를 했다면 예약 취소 상태에서 다시 만나보실 수가 있고, 그때에는 이 위에 있는 예약 취소 승인 버튼으로 들어온 취소를 승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무통장 입금은 저희 아이맵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 고객도 관리자분의 계좌로 수동으로 입금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자분도 이 취소를 할 때 수동으로 고객에게 계좌이체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교육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도움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나뵐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